순창에는 훈몽제라는 서당이 있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하서 김인우 선생이 후학 양성을 위해 건립한 강학당입니다. 훈몽제는 이후 소실과 복원을 거듭하다 지난 2009년 순창군에서 훈몽제를 복원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훈몽제는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옛것을 익히는 강학당으로 국내뿐 아니라 이 국제적인 유학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문클래스 오늘은 훈몽제와 훈몽제를 건립했던 하서 김인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문클래스 5명의 속각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 축제. 오늘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 마스터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그 순창이 훈몽제학, 또 훈몽제를 건립했던 네. 하서 김인우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순창 훈몽제는 어떤 곳인가요? 네, 그럼 간략하게 훈몽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순창이 이제 쌍치면 준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쌍치면은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곳에서 제가 이제 공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네. 좀 이렇게 추억이 얽혀 있는 곳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네. 예. 그 명종 3년, 1548년 김인우 선생이 그 처가가 있는 순창 점암천에 옮겨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 그리고 그 근처에 그 훈몽이라는 편액을 걸고 강학, 즉 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훈몽의 몽자는 좀 어려운데요. 몽매하다, 또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훈자는 이 교훈할 때 가르칠 훈자죠. 예. 그래서 이 어린이를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역에 몽이양정이라는 좀 어려운 고전이 있는데요. 예. 어린이를 바른 도리로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네. 학생들을 제대로 잘 공부시키겠다 하는 이해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인우 선생님은 이제 그 훈몽제는 한 부친상 당하기 직전까지 네. 이 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서 김인우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사람을 평가할 때는 예.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도학, 그러니까 성리학이죠. 예. 절이, 그러니까 충절을 말하고요. 예. 또 문장, 글을 잘하는 것. 그런 이거 이제 삼박자인데요. 예. 도학, 절이, 문장. 이것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원래 장성 출신인데 우리가 문묘에 배양된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예. 우리가 영남 쪽에는 퇴계 이황 선생이 있고 네. 호남 쪽에는 하서 김인우가 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야. 아주 그 명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문묘에 배양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 문묘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문묘라는 건 이제 문선왕 즉 공자의 사당입니다. 예. 예, 그런데 공자만 모시는 게 아니라 공자의 제자 그리고 그 공자의 사상을 잘 계승했던 중국의 유학자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공자와 유학을 잘 계승했다고 하는 18분 그 동국 18연이라고 하는데요. 선현들의 신주 유패를 함께 모십니다. 뭐 설총, 최치원, 안양, 정몽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군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한 360개 정도 군현이 있는데요. 예. 군현에 각 군현에 한 개씩 이 문묘를 만듭니다. 즉 이 문묘가 향교가 바로 우리가 아는 문묘입니다. 향교는 이제 공부도 하지만 예. 공자의 사당이 있던 곳이고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이야. 18명의 그 우리나라 선현들 중에 예. 호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이게 모셨던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데 왜 고향 장성에서 이렇게 순창으로 이사를 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이건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이분에게는 아주 애달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애달픈 사연이라 하니까 네. 제작 진행하시는 네. 그 선생님의 그 상상하시는 게처럼 남녀 관계가 아니고 러브 스토리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군신 관계. 옛날은 그 남녀 관계나 남녀 관계보다 더한 게 그래요? 군신 관계인데요. 남녀 관계 이야기 듣는 거 재밌는데. 예. 네.
이제 그 김인우 선생은 이제 30살 때 과거를 급제하고 34살 때 인종 이 세자를 당시 네. 이제 세자를 가르치는 세자 사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인종이 이제 당시 그 나이가 한 그 5살 정도 네. 하서 김인우 선생보다는 이제 아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세자를 가르치는 이제 과외 선생님 같은 거잖아요. 과외 선생님이죠. 선생님. 예. 네. 저 선생님이시죠. 예. 하서 김인우 선생이 이제 숙직을 할 때 예. 세자는 이제 그런 높은 존귀한 신분을 따지지 않고 숙직하는 방에 찾아와서 이야.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서로 아마 그 케미가 맞았는지 예. 아주 사부와 제자가 서로 마음에 빼앗겨서 그렇구나. 툭 빠집니다. 호호. 네. 그리고 이제 하서 김인우 선생은 이제 세자 인종이 즉위하면 태평성대의 성군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네. 소망을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었는데 네. 인종은 이제 즉위하고 나서 고작 8개월 만에 조선시대 왕 중에 있어요. 아이고. 가장 짧게 임금 노릇을 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인종의 어떤 죽음 이후 네. 하서 김인우 선생의 꿈은 음. 산산조각이 나고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은 이제 인종이 승하했던 네. 기일 7월 1일 음력 때 되면 산속에 숫병을 들고 가서 통곡을 하고 밤늦게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지금도 불분명하지만 네.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은 인종이 독살이 됐다. 제대로 그 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이제 문정왕후라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인종이 없으면 경원대군 훗날 명종 자신의 아들이 이제 경원대군이 임금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궁중의 암투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서 김인두 선생이 여기고 있었고 그렇군요. 인종이 죽고 난 이후에 세상에 미련이 없이 벼슬을 그만두고 예. 고향에 내려오고 몇 년 뒤에 순창에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순창에서 이제 장성에서 순창 쌍치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사실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쌍치 이쪽 훈몽제 이쪽이 굉장히 가지고 좀 교통도 안 좋고 그런 데거든요. 조선시대 때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런 곳으로 이제 응거하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상 쌍치로 돌아오게 된 거군요. 네. 인종이 궁중의 암투 속에서 비명에 승하했다고 하는데 네. 그 김인우는 그 인종이 독살을 당했다라고 여긴 거라고 또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인종이 이제 명미 이제 편차지 못하자 이제 자신이 네. 이 전담 주치의가 있거든요. 예? 임금에게는 내의원이라는 거기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청했어요. 자기가 청해서 내가 그 약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믿지 못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제 직책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거절을 하죠. 예. 당시에.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고 가슴을 치면서 예. 청하고 하다가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이런 궁중 암투에 인종은 보호받지 못하고 승하된 네. 것으로 지금 하서 김인우 선생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인종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어쩌면 김인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종이 이제 세자 생활을 한 25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종에 의해서 왕 위에 올랐고 인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자 시절에 김인우를 가장 아주 친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인종이 세자 시절 때에 1543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묵죽도라고 먹으로 그린 대나무 그림 돌 그림과 대나무가 있는데요. 돌과 대나무 바위와 대나무를 그린 것과 그리고 책 주자대전이라는 예. 아주 당시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을 하사합니다. 하하. 예, 그래서 이제 이 묵죽도에는 두 분의 아주 아름다운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나무 그림을 주고 하사를 하고 그 그림에 그 시를 써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위가 있고 바위에 이제 대나무들이
세 줄기가 나오는 그림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바위하고 뭐 대나무 이것은 변치 않는 뭐 마음이라는 그런 걸 표시하겠죠.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좀 묵죽도 이 그림을 보면 예. 좀 찹찹한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는 뭐 영원하다 하면서 맺은 예. 어떤 서로 확인하는 네. 그런 어떤 뭐 그런 관계가 파탄나는 어떤 비극성, 어떤 그 연인들끼리 주고받은 아이고. 그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징표나 이런 증포가 것들이. 이게 깨지고 마는 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지곤 합니다. 예. 네. 자, 인종이 묵죽도를 하사하면서 김인우에게 시를 적도록 했다는데 네. 그거는 좀 어떤 이야기 있는지 한번 좀 교수님 통해서 들어볼까요? 네, 인종의 어떤 진심을 믿고 아주 감복하면서 시를 묵죽도에 써서 다시 충절을 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뿌리, 가지, 마디, 잎사귀 모두 정미해. 아주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 예. 정밀하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표현했단 말이죠. 돌을 벗삼는 정신 이 속에 가득하네. 이제야 알겠네. 성스러운 솜씨가 조화를 짝해 하늘, 땅, 천지 한 덩어리로 얽혀 뭉쳐 있음을. 아주 절이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네. 변치 않는 바위의 조화를 잘 그려낸 세자처럼 네. 자신도 세자를 위해 네. 어떤 절이를 끝까지 다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멋진 그림과 또 글씨로 세자, 신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아주 합작품으로 아유, 참.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 진품은 전해오지를 않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그림들은 네. 이 모판으로 새겨놓은 거를 다시 이게 찍어낸 거예요? 찍어낸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모판으로. 그래도 모판이나마 남아있어서 다행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모판도 피람소원이라고 장성에 예. 있는 피람소원의 모판도 이게 2006년도에 도난당했다가 도난당한 지 15년 만에 네. 2011년 2월에 다시 또 아이고. 이제 발견 또 되찾아와서 네. 이제 다시 피람소원으로 돌아오기도 한 어떤 좀 사연이 있는 묵죽도입니다. 이 작품도 사연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김인우 훈몽제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훈몽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6세 때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왔다가 예. 그 후로부터는 이제 계속 벼슬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학문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훈몽제의 생활은 본격적으로 이제 후진 양성 또 학문 연구를 하는 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송강정철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네, 들어봤어요. 뭐 삼인고, 네네. 관동별곡을 지었던 맞아. 유명한 송강정철이란 분이 13살 때에 순창 훈몽제를 찾아왔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훈몽제 지금도 바로 앞에 예. 보면 이게 충령천이라죠. 이 천에 또 이게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에서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용대학 때 예. 대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위가 원래는 자라바위인데 네. 이 하서 김인우가 송광정철을 가르쳤던 이 바위가 그 후로는 자라바위에서 대학을 가르쳤다 해서 대학암 바위 암자 써서 대학암으로 돼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자세히 가보시면 대학암이라고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네. 이게 정철이 쓴 거다 친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인우가 존경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후학을 잘 양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깊이 있게 있었을까요? 네. 조선시대 선비들은 출처가 굉장히 중요시해요. 출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출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 벼슬을 하는 거, 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처죠. 응거하는 것. 이 시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네. 하서 김인우 선생은 이 출처를 잘했다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아하.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종은 이제 8개월 만에 네. 죽고 나서 12살의 어린 명종이 즉위를 하고 어머니인 문종왕후가 잘 알다시피 수련 총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을사사화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
그 당시 때 중앙 정계에 있었던 살인들은 음. 철저하게 처형과 유배를 당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권력은 문정왕후가 죽을 때까지 예. 2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하서 김인우 선생은 그 직전에 출처를 잘해서 살아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정에서 예. 그 유배를 한 뭐 18년 동안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이제 그러신 분들에 비하면은 역시 이제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를 했다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도 좀 사실 맞습니다. 좀 연관이 많이 있죠. 정말 순수한 마음 없이 그냥 정말 나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 뭔가 권력을 쟁취하고 하다 보면 끝이 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칼날이 그 계속 그 김인우를 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종 11년 정도여도 벌써 명종이 11년 그러니까 이제 수렴청정한 지 한 11년이 돼도 그때 을사사화를 비판하는 안서순이라는 그런 전라도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그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영이 기필코 이거를 하서 김인우하고 연자를 시켜가지고 죄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실현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칼날이라는 게 역시 자신이 조정의 이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칼날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은둔하면서 숨기면서 그래도 엮여 들어가지 않는 것 보면 이분의 출처가 그래도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사람이 참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참 능력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인우가 이제 순창을 떠난 이후에 훈몽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게 유지가 됐을까? 워낙 이제 훈몽제 하면 뭐 김인우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로 굉장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뭐든지 관리라는 걸 해야만이 건물도 유지를 하는데요. 퇴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곧이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불에 타버리고요. 그 후에 그 150년 뒤에 하서 이제 김인우 선생의 5대 손인 김시서라는 분이 순창에서 이제 그 자연당 그러니까 김인우의 자연가가 있는데요. 그거의 뜻을 의탁해가지고 자연당을 짓고 그리고 훈몽제를 다시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합니다. 자, 김인우의 이제 자연가도 좀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시간 내서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그 훈몽제도 그 자연당이라고 지금 복원해 놨습니다. 우리가 자연하면은 산, 천, 강, 바다, 동식물, 환경을 의미한 건 아니고요.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는 저절로 된 그대로의 상태, 자연스럽다 하는 자연입니다. 그 자연. 그래서 이제 이 저절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청산도, 푸른 산도 절로절로, 녹수, 푸른 물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라 늙기도 절로절로. 참 낙천적이고 자연인 같은 그 삶을 노래한 김인우의 아주 유명한 자연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당을라고 이제 당호를 짓고 이제 김시서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김시서를 소하서 그러니까 작은 하서 김인우라고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5대 손인 김시서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건이 됐는데 그 이후에 훈몽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퇴락을 합니다. 또 퇴락해요? 그리고 딱 한 150년 뒤에 또 김인우의 후손들이 그 김인우가 살던 아까 그 점암촌이라고 있는데요. 이 점암이라는 말은 메기바위예요. 메기바위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점암촌인데 거기에다가 훈몽제를 다시 또 세우고 또 어함소원을 건립을 해서 김인우, 김시서, 정철, 율곡이 이런 분들을 모셨지만 결국은 대원군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그 회처리를 당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후에 훈몽제가 다시 이제 그 어함서원 근처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6.25 때 그 1951년에 그 이제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곳을 다시 불 태워서 이렇게 없앴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야, 이거 훈몽제는 진짜
야,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사연이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훈몽제는 조선 중기부터 6.25 한국 전쟁까지 참으로 또 파란만장한 변천을 겪었는데 네. 현재 훈몽제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립이 됐을까? 이제는 좀 소실이 안 될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2005년에 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예. 발굴 조사를 해서 훈몽제의 털을 이 털을 찾고 또 건물 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곳에다가 사실 지금 이게 지어놓습니다. 지금 네. 복원을 해놨고요. 이 이제 김인희 후손인 분이 훈몽제 이 일대를 그 매입을 해서 기증을 하고 예. 순창군에서는 그 군비를 지원을 해서 여러 훈몽제와 부속 건물들을 아주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통 예절을 옛 선비들처럼 한문을 배우는 어떤 전통 문화 교육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훈몽제 근처에는 어떤 역사문화 유산이 있을까요? 네. 그 훈몽지에서 그 위쪽으로 한 5km 정도 걸어서 한 낙덕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그 낙덕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낙덕정이 있는데 이 정자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하서 김인우 선생이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그곳에 정경이 좋아서 그것을 이제 자주 놀러 갔다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는 그 우리가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그 생가가 있고 이 낙덕정에서는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이제 배웠다고 합니다. 이 낙덕정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지었던 건물인데 아주 그 모양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팔모 지붕으로 된 단층 건물인데 우리가 이제 한 40-50개 돌계단을 걷고 올라가면 소나무 숲속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것에서 보면 이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낙덕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가운데 있고 외부가 다 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개방을 하면 대청과 방이 배치되어 있는 보이는 특이한 구조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여덟모 지붕의 어떤 모서리마다 그 이게 8개 우리가 건곤 감리 뭐 진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8개를 이렇게 이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습속 경치와 누종 문화의 어떤 경관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몽제 직접 가시잖아요. 우리 교수께서는 직접 뭐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발굴도 하시려고 가셨는데 훈몽제 그 선비의 길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어떤 길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둘레길, 그렇죠. 둘레길, 변산길 뭐 이러면서 마실길. 몇 년 전부터 이제 선비의 길이라고 해서 순창군에서 훈몽제에서부터 그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생가 그리고 낙덕정까지 한 5-6km를 역사문화 탐방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데크 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황토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존 마을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비길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훈몽제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아주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 훈몽제도 이번 말고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 교육 자료를 또 발굴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셨던 어떤 본인의 느낌이라든지 또 보고 배운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네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복원을 해서 여러 이제 세군과 또 이거 후손들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잘 그것을 모르고 드물게 이게 찾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겨울철에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길이나마 걸으면서 옛 선비들의 정치를 느끼면서 더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창 훈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훈몽제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훈몽제는 여러 번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규모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 아마 복원을 한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훈몽제가 지닌 역사성. 2년이면 그다지 길지도 않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이다 충절히 지킨 하서 선생이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했다. 그 흔적을 보존하고 기리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그 복원 이유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복원 이유는 현대적 이용과 활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알고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방문객, 이용객, 인지도, 고용기회 등 이런 어떤 이 산수 쪽으로 나오는 결과치 이를 보고 이렇게 활용도를 요즘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는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찾고 예. 활용적 계획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대가 옛 문화, 역사를 어떻게 마주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함께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게 다양하게 또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훈몽제와 하서 김민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문화 콘텐츠의 마스터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